작년에 결혼을 했고 몇 달 뒤에는 아이가 태어나 아빠가 될 사람이지요. 제 삶이 여기까지 오기 전에 꽤 파란만장했어요. 조금 평범하지 않은 저의 이야기를 써보겠습니다. 제가 5살인 1990년도에 저희 식구가 살던 아파트에 불이 크게 났습니다. 부모님은 저를 살리려고 먼저 베란다로 구급대원의 손에 넘겨줘서 구출되었어요. 부모님은 몇 분 뒤에 구출되셨는데 안타깝게도 생을 떠나셨습니다. 아파트 주민 여러 명이 돌아가셔서 합동 장례식을 치렀어요. 저는 그때의 장례식 기억이 매우 또렷하게 남아있어요. 어린 나이에 부모님을 잃은 것도 충격이었지만 이웃 어른 여럿이 돌아가셔서 많은 사람들이 오열하는 걸 보고 충격을 받았죠. 부모님을 여의고 처음 큰아버지 댁에 들어가 살았습니다. 큰아버지 댁에는 저보다 어린 사촌 동생이 있었어요. 같은 남자여서 잘 지내면 좋겠다 싶었는데 동생이 저에게 마음을 열지 않아서 많이 어색했습니다. 게다가 이방인 하나가 와 있으니 어린 동생은 저를 내쫓고 싶어서 조금 나쁜 짓을 했답니다. 철민아, 너 이리 와봐. 동생을 때리고 방에서 모른 척하고 있는 거야? 큰아빠,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전 영철이를 때리지 않았어요. 이놈이 이젠 거짓말도 안 해. 그럼 내 아들이 괜히 울고 있다는 거냐? 지훈이가 왜 우는지는 모르겠지만 전 절대로 때리지 않았어요. 너 말로 해서는 안 되겠구나. 당장 종아리 걷어. 저는 아무 짓도 하지 않았지만 종아리를 걷지 않으면 이 집에서 쫓겨날 것 같아 큰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회초리로 종아리를 흠씬 맞다가 곧 부러졌는데 화를 주체하지 못하는 큰아버지가 더 큰 몽둥이를 구해와 저를 엎드려 뻗치게 하고 엉덩이를 사정없이 갈겼습니다. 어찌나 아프던지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그날 그렇게 얻어맞고 사촌동생과 같이 쓰는 방으로 들어갔는데 녀석이 저를 보고 비웃더라고요. 야, 이제 좀 주제 파악이 되냐? 넌 내가 말 한마디 하면 우리 아빠한테 혼쭐 난다고. 지은아, 형이 무슨 잘못을 했니? 왜 그런 거짓말을 한 거야? 너랑 같은 방 쓰기 싫어서. 너 쫓겨날 때까지 계속 거짓말 할 거야. 지은아, 형은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갈 곳이 없어. 그건 네 사정이고 내 방에 너가 있으니까 불편해 죽겠다고. 야, 이 베개랑 이불도 내 거니까 넌 그냥 맨바닥에서 자. 저리 꺼지라고. 사촌동생이 저를 엄청나게 싫어해서 거짓말로 저를 혼나게 했어요. 하루는 큰아버지의 지갑에 돈을 훔친 도둑놈으로 물렸습니다. 누가 내 집에 손대냐? 철민이 너지? 아빠, 형이 훔쳐갔어. 내가 봤어. 아니에요. 전 안방에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지훈이가 절 이 집에서 쫓아내려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한두 번이 아니라고요, 큰아빠. 이놈 이거 못 쓰겠네. 도둑질에 거짓말까지? 우리 지훈이가 그런 못된 짓을 했을 리가 없어. 너 더 이상 우리 집에서 못 살겠다. 강원도에 있는 네 외할머니한테 데려가라고 하겠어. 저는 차라리 외할머니 댁에 가는 게 낫겠다 싶어서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매일 지훈이가 거짓말로 절 혼나게 하니까 저도 할머니 댁에 가는 게 낫겠어요. 이놈이 내 아들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어? 어쭈 눈깔 봐라. 안 되겠다. 넌 오늘 잘못했다고 빌 때까지 혼날 줄 알아. 엎드려 뻗쳐. 싫어요.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혼나야 해요? 이제 맞는 거 싫어요. 그러자 큰아버지는 귓방망이를 날리고 등짝을 사정없이 내려쳤습니다. 얼마나 많이 혼났는지 다음날 아파서 일어나지 못했답니다. 며칠 뒤 시골에서 올라온 외할머니가 큰아버지와 대화 몇 마디 나누더니 저를 데리고 집을 나왔습니다. 드디어 해방이구나. 이젠 맞을 일이 없어서 다행이다 생각하며 기분 좋게 나왔는데 외할머니가 저를 데려간 곳은 강원도 집이 아닌 고아원이었습니다. 철민아, 여기서 백반만 자면 데리러 올게. 할머니가 바빠서 할 일을 하고 와야 해. 진짜요? 할머니, 저 여기에 버리는 거 아니에요?
얼른 들어가라. 할머니는 일하러 가볼게. 할머니, 꼭 데리러 와주세요. 그렇게 외쳤지만 7살인 저는 버림당하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결국 고아원에 버려진 걸 받아들이고 적응하려고 노력했어요. 저와 비슷한 또래의 아이들이 많았고 형들과 누나들도 많았습니다. 거기엔 나쁜 형들도 있었고 좋은 형들도 섞여 있었어요. 그래도 큰아버지처럼 저를 엄청나게 미워하고 때리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2년 동안 큰 집에서 지냈던 시간은 저에게 지옥으로 남아 있었죠. 고아원에 적응하는 건 어렵지 않았어요. 재밌는 축구도 자주 했고 놀이터에서 실컷 놀아서 매일 신났답니다. 이듬해 8살이 되자 고아원 형들이 저도 할 일이 생겼다며 학교 끝나면 큰 거리로 나갔어요. 그때부터 새로운 지옥이 시작되었습니다. 야, 아까 연습한 거 해봐. 해볼게.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모님을 여의고 혼자 길바닥에서 살고 있는 꼬마입니다. 껌 하나를 500원에 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모, 삼촌, 그냥 가지 마시고 이 어린 양을 도와주세요. 뭐 시키는 대로 잘하네. 발음을 더 어눌하게 하도록 해. 그런데 옷이랑 얼굴이 너무 깔끔해 보인다. 운동장에서 한 바퀴 굴러라. 자, 굴러. 형들이 시키는 대로 앵벌이 대사를 외웠고 더럽게 보이려고 운동장 흙을 온몸에 묻혔습니다. 그리곤 학교와 고아원과 떨어진 거리로 나가서 껌을 팔러 다녔어요. 형들은 뒤에서 감시를 했고 저는 바구니를 들고 어른들에게 대사를 읊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모님을 여의고... 딱하네. 알겠다. 고맙습니다, 아저씨. 다른 분들도 그냥 가지 마시고 이 어린 양에게 선심 베풀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일 앵벌이를 하러 여러 거리를 돌아다니며 번 돈은 형들이 오락실에 가거나 구슬을 살 때 썼습니다. 제가 가지는 돈은 하나도 없었죠. 형들은 이 앵벌이 문화가 오래전부터 내려오고 있었다며 저도 고참이 되면 동생들한테 앵벌이를 시켜서 돈을 벌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때는 형들의 말이 모두 옳은 줄 알고 앵벌이를 아주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돈을 벌어오지 못하면 형들에게 얻어 터져야 했답니다. 고아원에는 여러 봉사자들이 많이 왔는데 얼굴이 엄청 예쁜 선생님 한 분이 오셨답니다. 그분은 고아원 아이들에게 색종이 접는 걸 가르쳐 주셨어요. 자, 종이 비행기 다 접었지? 그럼 비행기에 소원 하나씩 써볼까? 철민아, 뭐라고 썼는지 선생님이 봐도 될까? 아니요, 안 돼요. 그래, 그럼 소원을 적은 비행기를 모두 창밖으로 날려보자. 색종이 선생님은 얼굴만큼이나 말씀도 예쁘게 하시는 분이었어요. 비행기를 날리자 종이학을 접는 걸 알려주시고 밖에 떨어진 종이 비행기를 주우러 나가셨습니다. 선생님은 제가 쓴 소원을 읽으셨는지 제 볼을 쓰다듬어 주셨어요. 얼굴이 빨개진 저는 고개를 들어 올리지 못했습니다. 색종이 선생님은 일주일에 2번씩 오셨어요. 수요일과 토요일이었는데 저한테는 선생님이 오시는 날이 가장 행복한 날이었죠. 하루는 하트 접는 걸 가르쳐 주셨는데 제가 접은 하트를 선생님께 선물로 드렸어요. 선생님, 이거 선물이에요. 철민이가 선생님을 진짜 좋아하나 보네. 지난번에 종이 비행기에 소원을 이 다음에 커서 선생님하고 결혼하는 거라고 적었지. 네? 그걸 보셨어요? 아니, 저인 줄 어떻게 알았어요? 선생님은 철민이의 마음을 읽을 수 있거든. 그리고 선생님도 철민이를 아주 많이 사랑해. 그럼 이 다음에 제가 크면 결혼해 주실래요? 어머나, 그때까지 선생님을 사랑해 줄 거야? 그럼요, 당연하죠. 제가 꼭 성공해서 선생님이랑 결혼할 거예요. 저랑 같이 살게 되실 거라고요. 저는 선생님을 진심으로 좋아하고 사랑해서 진짜로 이 다음에 크면 결혼할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앵벌이를 하러 큰 길로 나왔는데 색종이 선생님과 마주치고 말았어요. 이 어린 양을 도와주십시오. 삼촌들, 이모님들, 이 불쌍한 꼬마를 선생님? 철민아, 지금 뭐 하는 거야? 네? 저 철민이 아닌데요? 사람 잘못 보셨어요. 저는 뒤를 돌아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금방 선생님에게 잡히고 말았어요. 철민아, 이거 누가 시킨 거니?
아무도 안 시켰어요. 제가 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돈? 네가 무슨 돈이 필요해서? 오락실도 가고 구슬도 사야 해요. 철민아, 거짓말하지 말고 누가 시켰는지 말해. 선생님이 일을 바로 잡아줄게. 네? 안 돼요. 큰일 나요. 선생님이 책임질게. 약속해. 정말요? 형들이, 고아원 형들이 시켰어요. 앵벌이는 역사가 있다고 했어요. 고참이 되면 동생들이 벌어오는 돈을 가질 수 있다고 했어요. 뭐야? 정말 큰일 날 애들이네. 선생님이랑 같이 고아원에 가자. 저는 색종이 선생님을 믿고 고아원 원장실로 들어갔습니다. 껌과 동전들이 잔뜩 담긴 바구니를 원장님 앞에 내밀었습니다. 그러자 색종이 선생님이 대신 말씀해 주셨어요. 선생님, 이거 보세요. 형들이 시켜서 앵벌이를 하고 있었대요. 우리 애들이요? 네, 이게 대대로 내려오고 있는 문화래요. 원장님 아무것도 모르셨어요? 당연히 몰랐죠. 알았으면 가만히 뒀겠습니까? 철민아, 누가 시켰냐? 형들 이름 대. 저는 겁에 질려서 입이 잘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색종인 선생님이 괜찮다며 제 등을 토닥여 주셨어요. 이에 용기가 나서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상백이 형이랑 환진이 형이요. 그리고 지우 누나랑 현주 누나요. 또 없어? 네, 다른 형 누나들은 착해요. 알았다. 원장님이 해결할 테니 넌 여기에 가만히 있어라. 원장님, 어떻게 하시려고요? 혼내시거나 때리시려는 거예요? 그랬다간 애들이 철민이한테 보복이라도 하면 어쩌려고 그러세요? 이놈들은 맞아야 정신 차립니다. 동생들을 건들기만 해도 크게 혼난다는 걸 보여줘야 해요. 그러지 말고 그 아이들을 다른 고아원에 보내세요. 더 엄격한 곳에 보내면 되잖아요. 그건 곤란합니다. 애들 인원이 줄면 나라에서 주는 지원금이 줄어요. 지금 생활도 빠듯한데 재정이 나빠지면 애들이 굶을 일이 생기고 말 겁니다. 아무튼 이 일은 제가 해결할 테니 선생님은 참견하지 말아주세요. 그러자 색종이 선생님은 아무 대답도 못하셨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원장실에 앵벌이를 시킨 형 누나들이 들어왔고 엎드려서 몽둥이로 흠씬 두들겨 맞았어요. 그리고 저에게 사과를 시켰답니다. 철민아, 미안해. 앞으로 앵벌이 시키지 않을게. 나도 미안해. 잘못된 걸 이제 알았으니 다신 괴롭히지 않을게. 저에게 다신 앵벌이를 시키지 않겠다며 사과를 하자 일이 해결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자고 있는 저의 뺨을 누군가 내리치더군요. 야, 김철민, 너 나와. 지금 왜? 이 자식이 지금 왜라고 한 거야? 너 고자질하면 우리가 포기하고 그만둘 줄 알았냐? 그리고 원장님한테 지난달에도 걸려서 혼났었거든? 그게 진짜야? 이 자식이 말이 많네. 당장 화장실로 따라와. 그날 밤 화장실로 끌려간 저는 형 누나들에게 엄청나게 두들겨 맞았습니다. 제가 아프다고 소리쳐도 아무도 구하러 오지 않았죠. 이튿날 제 얼굴에 멍이 시퍼렇게 들었고 퉁퉁 부었어요. 그런데 원장님이나 고아원 선생님들은 아무도 왜 그런지 묻지 않았습니다. 그때 고아원에는 제 편이 하나도 없다는 걸 알게 되었고 굴복하고 지내야 한다는 걸 절실히 깨달았어요. 이후에도 앵벌이는 계속했고 형 누나들에게 돈을 가져다 바쳤습니다. 목표한 금액을 채우지 못하면 끌려가서 흠씬 두들겨 맞았고요. 색종이 선생님 앞에서는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미소를 지어 마주했습니다. 혹시라도 당신 때문에 제가 공경에 처한 사실을 알게 되면 가슴 아파할까봐 걱정이 들었거든요. 철민아, 요즘은 껌 파는 거 안 하는 거지? 네, 그때 이후로 한 번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얼굴은 왜 그런 거지? 이거요. 2층 침대에서 자다가 떨어졌어요. 제가 777 못해서요. 철민아, 솔직히 말해도 돼. 선생님이 경찰이랑 사회복지사들에게 말해뒀어. 곧 이 고아원을 조사하러 나올 거야. 네? 정말요? 그래.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빠짐없이 다 말해봐. 도와줄게. 그래서 저는 색종이 선생님을 믿고
하나부터 열까지 다 일렀습니다. 매일 밤 형 누나들이 화장실로 끌고 가는 것과 고아원에서 근무하는 선생님들이 모두 모른 척하는 것까지 다 말씀드렸죠. 선생님은 이틀 뒤 형사들과 같이 고아원을 왔고 고아원 원장님과 여러 선생님들의 손목에 쇠고랑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앵벌이를 시킨 형 누나들은 다른 고아원으로 떠나게 되었어요. 이제는 좋은 형 누나들만 남아서 다시는 맞을 일도 앵벌이를 할 일도 없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우리 고아원이 좋아졌어요. 원장님도 바뀌었고 선생님들도 다 바뀌었어요. 모두 친절하고 착한 분들이에요. 그래, 잘됐다. 이제 다시는 껌 파는 일 없을 거야. 누군가에게 맞을 일도 없을 테고 하늘에서 철민이 엄마가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다. 네? 우리 엄마요? 선생님이 우리 엄마를 아세요? 알지. 꽃보다 아름답고 마음씨는 더 고운 사람이지? 철민이를 보면 엄마가 어떤 분인지 저절로 느껴져. 에이, 나는 진짜로 아는 사이인 줄 알았잖아요. 철민아, 선생님이랑 결혼하겠다는 소원은 들어주지 못할 것 같아. 네? 왜요? 저 멋있게 클 거예요. 돈도 많이 벌 거예요. 나랑 결혼해 주세요, 선생님. 선생님은 이미 결혼했는데, 그리고 철민이보다 1살 어린 여동생도 있어. 우리 이렇게 하자. 결혼하지 말고 철민이가 선생님의 아들이 되어줘. 그 말은 설마 저를 입양하겠다는 거예요? 선생님 진짜예요? 그렇다면 저 선생님이랑 결혼 안 해도 돼요. 아들이 되면 같이 살 수 있으니까요. 아이고, 기뻐해주니 선생님이 너무너무 고맙네. 그럼 저 언제부터 선생님 아들 하는 거예요? 절차가 있으니까 당장은 안 되고 몇 달 기다려야 해. 그리고 선생님 남편을 설득해야 하니까 조금만 기다려줘. 네, 얼마든지요. 색종이 선생님이 나의 엄마가 되다니 이게 꿈이야 생시야. 선생님, 제 볼 좀 꼬집어 주세요. 그러자 선생님은 제 볼을 어루만져 주셨고 뽀뽀를 해주셨어요. 그 순간 얼마나 행복하던지 벌써 색종이 선생님이 엄마로 보여서 신이 났고 기뻐서 몸이 하늘을 나는 기분이었어요. 그렇게 엄마와 아들이 되자며 새끼손가락을 걸고 약속을 하고 색종이 접기 수업이 끝나고 선생님 배웅을 나갔어요. 선생님, 아니 엄마, 조심히 가요. 엄마? 듣기 좋네. 그래, 우리 아들, 엄마 오늘은 그만 가볼게. 다시 올 때까지 건강하게 지내고 있어. 그렇게 색종이 선생님이 떠나고 일주일을 참고 기다렸는데 무슨 일이 생겼는지 수요일에 오시지 않았어요. 저 말고도 아이들이 색종이 선생님을 기다리고 있어서 다 같이 원장실에 가서 물어봤습니다. 원장님, 색종이 선생님이 아직 안 오셨어요. 2시간이나 지났는데 왜 안 오세요? 글쎄다. 집에 전화해봤더니 안 받네. 나중에 통화가 되면 알려줄 테니 다른 거 하고 놀고 있어라. 선생님은 처음 수업하러 왔을 때까지 지금까지 한 번도 시간 약속을 어긴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제 마음이 불안해졌습니다. 혹시 제가 엄마라고 불러서 부담이 돼서 오지 않으시는 건지, 아니면 입양한다고 했다가 마음이 바뀌었는지, 그것도 아니면 선생님 남편이 반대를 해서 저를 다시 보는 게 미안해서 안 오시는 것인지 모든 이유가 저 때문인 것 같았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원장실에 다시 가서 색종이 선생님과 연락이 닿았는지 물었는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죠. 저는 두 손을 모아 기도를 했어요. 저를 입양하지 않아도 괜찮으니 제발 고아원에 오셔서 색종이 선생님으로 매주 볼 수 있게 해달라고요. 하지만 제 기도는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6개월 동안 매일 기도했지만 색종이 선생님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그 사이 고아원에 형들이 독립하면서 인원수가 급감했습니다. 남아있는 아이들이 10명 조금 넘었는데 나라에서 폐업하라고 했답니다. 고아원 아이들은 각기 다른 지역에 있는 고아원으로 분산되어 떠나게 되었고 저 역시 멀리 있는 지방의 고아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적응하는 건 별로 어렵지 않았는데 색종이 선생님을 다시 못 본다고 생각하니 가슴 한켠이 시리도록 아팠어요. 보고 싶은 선생님을 다시 못 만날 거라 생각하니
슬퍼서 잠도 잘 못 자고 밥도 잘 못 먹었습니다. 그래도 시간이 지나고 사춘기가 오자 선생님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괜히 입양 이야기를 했다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 피해버린 거라 생각했어요. 그리고 선생님은 자원봉사자이니 고아원에 오고 안 오고는 선생님 마음이었습니다. 그걸 이해하고 나니 색종이 선생님은 저의 추억으로 남겨졌답니다. 12살이 될 무렵 원장님이 저를 불러서 할 말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철민아, 네가 여기 온 지 1년 됐지? 네, 원장님. 그렇구나. 누가 너한테 정기 후원을 한다는데 혹시 누가 보내준 건지 아니? 아니요, 누가 저한테 후원을 해준다고요? 그래, 익명으로 매달 돈을 입금해주고 있더구나. 혹시 집히는 사람 있니? 가족들 중에 연락하는 사람 있어? 아니요, 없어요. 큰아빠는 절 아주 싫어하고 외할머니는 절 고아원에 버린 사람이에요. 돈을 줄 친척 같은 건 없어요. 그래, 알았다. 아무튼 정기 후원 받게 됐으니 통장에 돈을 쓰고 싶으면 언제든지 말해라. 네, 고맙습니다, 원장님. 저는 후원금을 주는 사람이 누구인지 전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아들을 몇 명 추려서 후원하는 줄 알고 고맙게 생각했습니다. 8년의 세월이 흘러 고아원에서 나오게 되었어요. 후원금이 많이 모여 대학을 갈 수는 있었지만 공부로 성공할 자신도 없었고 잘하지도 못해서 일찌감치 대학을 포기하고 돈 벌 생각만 했답니다. 독립 후 나라에서 수백만 원의 돈이 나왔고 그 돈으로 원룸 보증금으로 썼어요. 그리고 가장 먼저 운전면허증을 땄고 지게차 자격증도 땄습니다. 먼저 독립한 형들이 그 2가지 자격증은 무조건 따야 한다고 해서 그렇게 했죠. 물류센터에 지게차 직원으로 취직해서 돈을 벌기 시작했어요. 왜 형들이 지게차 자격증을 강조했는지 아주 잘 알겠더라고요. 그거 하나만 있으면 일단 일자리를 구하는 게 아주 수월했습니다. 그리고 운전면허증은 밤마다 대리기사로 일할 수 있어 따라는 걸 알게 되었죠. 하루에 2가지 일을 하면서 돈을 열심히 모았어요. 3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해서 모은 돈과 기존에 모아뒀던 후원금을 더하여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어릴 적 색종이 선생님이 형형색색의 색종이를 들고 오셨던 게 떠오르는 날이 많았는데 희한하게 지하상가를 다닐 때마다 예쁜 옷들만 보면 그 추억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옷장사하는 하는 모습이 멋있어 보여서 저도 옷장사를 해보기로 했답니다. 25살까지 살면서 고아에게 주어지는 특혜가 하나 있었는데 바로 군대를 가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남들은 2년씩 나라의 목숨을 바치는 군인으로 지내야 했는데 저 같은 고아들은 자원 입대하지 않는 이상 군대에 가지 않아도 된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불어 자원 입대를 하지 않고 이른 나이에 동대문에 자리 하나를 얻어서 옷가게 사장이 되었습니다. 저는 돈 버는 것 외에는 관심사가 없어서 하루도 안 쉬고 12시간을 일했고 나머지 시간은 집에 가서 잠만 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옷가게에 낯익은 손님이 들어왔어요. 나이가 들었어도 잊지 못할 얼굴이었어요. 너 철민이 맞지? 김철민! 고아원에서 나랑 친구들을 퇴출시킨 그 개자식 맞지? 형? 상백이요? 어떻게 여길? 어떻게 여긴 자식아. 지나가다 옷 사러 들어온 거지. 야, 너 돈 많이 벌었나 보다. 나는 공장에서 2교대로 일하고 있는데 넌 꽤나 출세했어? 네가 여기 사장이지? 그게 왜 궁금한 건데? 어쭈 이 새끼가 옛날에 날 잊어버렸나 보네? 어이 김철민이 오랜만에 군기 좀 잡아볼까? 엎드려. 싫어. 이젠 어릴 때 괴롭힘 당하던 내가 아니야. 형보다 강해도 100배는 강하다고. 괜히 소란 피우지 말고 나가. 어쭈 그래 이 새끼 많이 컸네. 야, 그 색종이 접는 거 가르치던 년이랑은 아직 연락하냐? 오늘 너 조지고 그년 찾아가야겠다. 그때 우리가 고아원에서 퇴출돼서 얼마나 빡센 곳으로 간 줄 알아? 다 형이 뿌린 대로 거둔 거야. 동생들한테 앵벌이 시키고 쥐잡듯이 잡고 팼으니까 쫓겨난 거라고 이 개자식아. 너 지금 형한테 욕한 거냐? 아, 이 새끼 안 되겠네. 차렷. 돼주기 싫으면 그냥 나가. 예전에 형들한테 맞고 질질 짜던 꼬맹이는 여기 없어. 악착같이 살아남은
무서운 사내만 있다고. 이 자식이 끝까지 센 척이네? 너 내가 누군지 몰라? 우리 고아원에서 제일 센 주먹 이상백이야! 고아원에서 원수진 형이 우연히 제 옷가게에 들어왔고 옛날 일을 들먹이며 주먹질하더군요. 저는 한 대 맞은 다음부터 그 자식을 돼지게 패줬습니다. 제 힘이 월등하게 강했고 주먹도 훨씬 세서 때려눕히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그놈을 잡아 끌고 옷창고로 데려가 예전에 맞았던 것에 배로 돌려줬습니다. 거의 반송장이 되어서 몸을 가누지 못하던 놈은 결국 구급차를 불러서 병원으로 보냈어요. 그 자식이 고소를 해서 합의금을 몇백만 원 물어주면서 다시는 볼 일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과거의 공포를 그날의 주먹으로 깨끗하게 잊을 수 있었어요. 세월이 흐르면서 돈도 더 많이 벌게 되었는데 30 중반쯤부터는 철이 들었는지 제가 받은 걸 돌려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색종이 선생님이 주신 관심과 애정, 그리고 누구인지 모를 사람에게 받은 후원금까지 저도 똑같이 고아원의 봉사활동을 가보기로 마음먹었답니다. 제가 사는 곳에서 가까운 고아원에 봉사활동하러 처음 발을 들였습니다. 원장님, 실례합니다. 저 봉사활동 좀 하려는데 할 수 있을까요? 네, 그럼요. 이렇게 혼자 오셔서 봉사하신다는 분은 처음 보네요. 요즘은 거의 모임 단위 같이 와서 봉사를 하던데 아무튼 어떤 봉사를 하고 싶으십니까? 뭐 청소도 하고 빨래, 배식, 그리고 색종이 접기를 아이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습니다. 색종이 접기요? 그거 재밌겠네요. 시대가 변해도 종이 접기는 항상 하는 놀이잖아요. 그럼 하고 싶은 날을 정해서 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에 오고 싶어요. 저는 가슴속 추억에 자리한 색종이 선생님과 같은 날에 봉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며칠 뒤 처음 봉사하러 갔는데 아이들과 어떻게 어울려야 할지 감이 잡히지 않았어요. 받는 것은 쉬운데 주는 것은 어려웠던 거죠. 처음엔 어색하고 낯간지러워서 아이들에게 제대로 색종이 접기를 가르쳐줬는데 얼마 뒤부터는 색종이 접기 선생님의 마음을 생각하며 애정으로 아이들을 가르쳐줬습니다. 그중 5살 여자 꼬마아이가 부쩍 저를 많이 따랐어요. 수빈아, 선생님은 빨래하러 가는 길이야. 수업은 이제 끝났어. 나도 같이 빨래 할래요. 그래? 그럼 같이 하자. 수빈이 빨래 해봤어? 그러자 수빈이가 동문서답을 하더군요. 색종이 선생님 결혼했어요? 응? 아니, 선생님은 결혼을 못했어. 야호, 그럼 나랑 결혼해요. 이 다음에 커서 선생님이랑 결혼할래요. 그 말을 듣자 저는 웃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색종이 선생님에게 했던 말을 돌려 듣게 되니 정말 기뻤습니다. 수빈이는 선생님이 왜 좋아? 잘생겼고 잘생겨서요. 선생님이 잘생겼어? 네, 동화책에 나오는 왕자님처럼 잘생겼어요. 고마워, 수빈아. 선생님이 왕자처럼 잘생겼다는 말은 처음 들어봤어. 그럼 나랑 결혼할 거예요? 수빈이가 이 다음에 크면 멋진 남자들이 많아질 텐데 선생님은 늙은 할아버지가 돼 있을 거야. 그래도 괜찮겠어? 난 색종이 선생님이 꼬부랑 할아버지가 되어도 좋아요. 그래, 고맙다. 그럼 꼭 나중에 선생님이랑 결혼하자. 5살 수빈이 덕에 추억도 떠올랐고 기분도 엄청 좋았습니다. 저도 누군가에게 사랑을 줄 수 있다는 것이 매우 놀라웠죠. 고아원을 나와 돈 벌 궁리만 하던 제가 이렇게 변하게 되니 저 자신조차도 신기했습니다. 꼬마 수빈이는 저와 결혼하겠다고 한 지 한 달 만에 다른 봉사자 선생님과 결혼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귀여운 꼬마 덕에 정말 많이 웃었습니다. 본업만큼이나 봉사가 중요해진 저는 매주 이틀은 시간을 빼서 하루 종일 고아원에서 머물렀답니다. 할 일이 워낙 많으니 색종이 수업 말고도 청소와 빨래, 배식만 해도 하루 해가 저물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색종이 접기 수업 시간에 맞춰 고아원에 갔더니 어떤 여자가 제 자리를 차지하고 있더군요. 저는 노크를 하고 들어가 수업하고 있는 봉사자에게 제 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저기, 오늘은 제가 색종이 접기 수업하는 날인데요. 아,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아이들한테 인기 많다는 색종이 선생님? 네. 아무튼 제 수업 시간인데 뭘 하시는 거죠? 저는 글짓기 선생님이에요. 선생님처럼 봉사하러 왔어요. 아, 그러시군요. 그런데 이 시간은 제가 늘 수업하는 시간이어서요. 제 다음 시간에 수업을 하시죠? 그래요. 알겠어요. 제가 끼어든 셈이니 나가볼게요. 그럼 1시간 뒤에 오면 되나요? 네, 그 정도면 될 겁니다. 저는 글짓기 선생님이 반갑지 않았어요. 아이들의 애정을 제가 다 받고 싶었거든요. 저처럼 혼자 와서 봉사하는 사람은 처음이라서 라이벌 의식이 생겨 더 열심히 색종이 접기 수업을 했답니다. 1시간 뒤 제 수업이 끝나고 글짓기 선생님이 들어왔는데 저에게 같이 글짓기 수업을 하자고 제안하더군요. 저 글짓기 수업을 저랑 같이 하시면 어떨까요? 밖에서 보니까 아이들이 색종이 선생님을 엄청 좋아하는 것 같아서 수업을 같이 하면 재밌을 것 같은데. 전 글짓기에 대해 모릅니다. 가방끈도 짧고 아는 것도 없어요. 에이, 어려운 거 없어요. 수업은 제가 지도할 테니 선생님은 옆에서 박수치고 호응만 잘해주시면 돼요. 참, 편하게 수업하시려고 하시네. 애들 마음을 쉽게 가져보겠다 이겁니까? 네? 지금 질투하시는 거예요? 아이들의 인기를 빼앗길까 봐요? 선생님 되게 귀여우시다. 뭐요, 귀여워? 나 참, 나이도 나보다 어린 것 같은데 말 좀 조심합시다. 제가 질투하는 게 아니니까 수업은 도와줄게요. 네, 고마워요. 앞으로 잘 부탁해요, 색종이 선생님. 그날 처음으로 글짓기 선생님과 수업하게 되었고 청소와 빨래도 같이 했답니다. 청소도 하시게요? 빨래도? 왜요? 이것도 같이 하면 질투 생기나요? 누가 그렇대요? 힘든 일이니까 하는 말이죠. 그리고 왜 자꾸 제 뒤를 졸래졸래 따라다니세요? 일을 하고 싶으면 알아서 찾든 원장님한테 뭘 해야 할지 물어보면 되잖아요. 참 희한하신 분이네. 까칠한 것 같은데 애들한텐 상냥하고 재수 없는 것 같은데 따뜻해 보이고 참 신기하신 분이야. 뭐라고요? 까칠하고 재수 없다고요? 말 다 했습니까? 와, 선생님, 그냥 농담한 거예요. 과민 반응하지 말고 같이 빨래나 합시다. 이불은 손빨래를 해야 하죠? 아니요. 이 무거운 걸 어떻게 손을 빨아요. 발로 합니다. 발로 꽉꽉 밟아요. 와, 이거 드라마 보면 많이 나오는 장면이잖아요. 같이 발로 이불 빨래하다가 정분 나고 그런 장면 아시죠? 농담이 과하시네요. 팍팍 세게 밟기나 하세요. 색종인 선생님 얼굴 빨개졌다. 딱 걸렸어요? 뭘 걸렸다는 겁니까? 하도 낯간지러운 소리를 하니까 민망해서 그런 거예요. 글짓기 선생님은 저를 졸졸 따라다니면서 일을 같이 해주더군요. 한 번 나오고 안 올 줄 알았는데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에 어김없이 꼭 봉사하러 왔답니다. 저희는 매주 2번씩 만나며 반년 동안 함께 봉사활동하면서 사랑에 빠지게 되었어요. 사실 글짓기 선생님이 저보다 훨씬 잘나고 훌륭한 사람이라 피하려고 했는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냥 본능적으로 그녀를 사랑하게 되었답니다. 저기요, 오늘은 무슨 수업할 거야? 동시? 아니면 창작동화? 아니, 오늘은 글짓기 말고 소원 3가지를 적게 할 거야. 아주 중요한 거 3가지를 써보게 하는 거지. 아이들 꿈이 뭔지 알고 싶어서. 좋은 생각이다. 그럼 우리 이렇게 하자. 색종이로 종이 비행기를 접고 나에게 소원을 쓰는 거야. 어때? 창문 밖으로 날리기도 하고 빨랫줄에 하나하나 달아보면 예쁠 것 같아. 철민 씨, 자기는 진짜 순수하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어? 내 첫사랑이 그렇게 해줬거든. 아주 예쁜 여자였는데 마음도 아주 예뻤어. 뭐? 첫사랑? 치, 자기 첫사랑 되게 유치하다. 아니거든. 엄청 예쁜 사람이었거든. 나한테 질투심 유발하려는 거야? 전혀 아니거든. 그래서 그 첫사랑은 지금 어디서 뭐하는데? 나도 몰라. 아무 말 없이 떠났어. 아, 가슴 아픈 사랑이네. 그래, 더 묻지 않을게. 첫사랑은 다 깨지기 마련이니까.
색종인 선생님이 해주셨던 종이비행기 수업을 똑같이 진행했어요. 아이들은 3가지 소원을 적어서 창문 밖으로 비행기를 날렸습니다. 저와 여자친구는 비행기를 주워 아이들의 소원을 읽어봤는데 맛있는 거 먹는 거랑 부모님을 찾는 소원이 가장 많았어요. 그리고 저와 여자친구가 결혼하길 바란다는 소원을 적은 아이도 있었습니다. 이거 봐봐. 우리 둘이 결혼하면 좋겠다고 쓴 아이가 있어. 이거 누구지? 아, 그거 수빈이 글씨네. 이야, 자기는 글씨만 봐도 알아? 그럼 내가 여길 몇 년이나 다녔는데. 자기야, 우리가 들어줄 수 있는 소원은 다 들어주자. 수빈이 소원 우리가 들어주는 게 어때? 뭐? 나랑 결혼하자고? 나랑 결혼해줘, 영채야. 정말 무덥다. 여길 봐. 색색의 종이 비행기가 깔린 곳에서 청혼하는 거잖아. 예쁘지 않아? 그러네. 그럼 하자, 결혼. 이제 나이도 많으니 데려갈 남자는 자기밖에 안 남은 것 같아. 그래, 내가 자기를 데려갈게. 그리고 평생 놓아주지 않을 거야. 저와 아내는 결혼을 약속하며 종이 비행기를 줍다 말고 포옹을 했습니다. 그러자 창문이 열리며 아이들이 환호성을 질렀어요. 얼레리 꼴레리 선생님들이 껴놨대요. 수정. 얼레리 꼴레리 선생님들이 껴놨대요. 얼레리 꼴레리. 내 소원이 이루어졌다. 야호. 그렇게 저희 두 사람은 결혼을 결정하게 되었고 처음으로 여자친구 집에 인사를 가게 되었어요. 영채야, 내가 고아이고 고졸이고 하는 일도 옷장서인데 날 마음에 들어 하실까? 의사인 자기랑 비교하면 한참 모자란 사람이잖아. 무슨 남자가 겁이 그렇게 많아. 그냥 자신감 있게 나가. 우리 엄마가 싫다고 할 일은 없지만 그렇게 주눅 들어 있으면 좋아하지 않을 거라고. 그래. 알았어. 심호흡 좀 하고. 자, 들어가자. 준비됐어. 저는 용기를 가지고 예비 처가에 들어갔습니다. 굉장히 큰 주택집이었는데 대문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기가 죽더군요. 그래도 예비 아내가 등짝을 때리며 정신 차리라고 해서 용기를 내어 집 안에 들어갔습니다. 엄마, 내 남친 데리고 왔어. 드디어 데리고 왔네. 어디 얼굴 좀 보자. 처음 뵙겠습니다. 선생님? 철민이? 너 철민이 맞지? 색종이 선생님이 영채 어머님이셨어요? 세상에 이렇게 만나지는구나, 철민아. 나 맞아, 색종이 선생님. 엄마랑 자기랑 아는 사이야? 그리고 엄마가 색종이 선생님이라고?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영채야, 내가 말한 첫사랑 내 눈앞에 있는 분이야. 우리 엄마가 자기 첫사랑이라고? 첫사랑. 저와 색종이 선생님은 서로 오랫동안 바라보다가 이내 큰절을 올렸고 선생님이 먼저 끌어안아 주셨고 저 역시 부둥켜 안고 오열했습니다. 선생님 왜 그때 오지 않으셨어요?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렸는 줄 아세요? 날 입양하지 않아도 상관없었는데 왜 오지 않으셨어요? 미안하다, 철민아. 그때는 사정이 있었어. 내 남편이 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제정신이 아니었어. 그래서 약속을 못 지켰어. 미안하다, 철민아. 그럼 소식이라도 전해줘야죠. 내가 어떻게 사는지 궁금한 적 없었어요? 당연히 궁금했지. 내가 입양하기로 마음먹은 아들인데 왜 궁금하지 않았겠니? 내 가슴이 만신창이가 되고 힘든 시기를 보내다가 널 다시 찾으려고 했어. 그런데 이미 고아원이 폐업했더구나. 아니, 그래도 찾을 수 있었지만 약속 못 지킨 게 미안해서 찾지 못했어. 그럼 나한테 준 후원금은 뭐예요? 그 돈을 보내준 게 선생님 맞죠? 선생님 말고는 나를 후원해줄 사람이 없어요. 1000번 10,000번을 생각해도 선생님뿐이었어요. 내 말이 맞죠? 그래, 맞아.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그것밖에 없어서 후원이라도 해준 거야. 네 앞에 나타나면 괜히 마음만 흔들게 될까봐 그랬어. 미안하다. 미안해, 철민아. 이제 됐어요. 이렇게 다시 만났잖아요. 이제
선생님 아들 할 수 있잖아요. 정말 세상이 좁구나. 어떻게 내 딸이 결혼하겠다고 데려온 남자가 철민이 너일 수가 있지? 정말 잘됐다, 잘됐어. 저와 색종인 선생님이 부둥켜 안고 울고불고 난리치자 영채도 따라서 울고 있더라고요. 제가 왜 색종인 선생님이 되었는지 모두 알게 되었죠. 저와 선생님은 한참 울다가 진정되었고 마주 앉고 대화를 나눴어요. 선생님, 여전히 예쁘시네요. 제가 처음으로 사랑한 분을 이렇게 만나게 되니 감동적이에요. 나는 많이 늙었지. 그런데 내가 널 입양했으면 큰일 날 뻔했구나. 그러게요. 영채랑 결혼할 사이가 아닌 남매가 된 상상을 하니 정말 괴롭네요. 선생님, 절 입양하지 않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영채를 사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고마워요. 내가 고맙지. 이렇게 바르게 커서 내가 가던 길을 따라 색종인 선생님이 되어준 네가 너무 자랑스럽다. 선생님한테 받은 걸 돌려주고 싶었어요. 어느 날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서 시작하게 됐어요. 그런데 선생님, 그때 왜 저한테 잘해주셨어요? 입양할 만큼 저를 예뻐해 주신 이유가 뭐예요? 제가 선생님을 사랑해서요? 물론 그런 이유도 있지. 그런데 사실은 잠깐만 기다려봐라. 보여줄 게 있다. 선생님은 방에 들어가셔서 장롱 문을 열고 앨범을 가지고 나오셨어요. 그리고 여고 시절의 선생님 사진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게 나고 옆에 있는 어여쁜 친구가 철민이 너희 엄마야. 엄마, 정말 그러네요. 그런데 우리 엄마랑 실은 네 엄마가 세상 떠나고 자주 보고 싶었어. 우리 고등학교 때 아주 절친한 사이였어. 네 엄마가 세상을 떠나고도 많이 그립고 보고 싶더라. 그래서 네 엄마가 낳은 자식을 찾아보려고 찾아다녔다. 멀리 있는 고아원에 있다는 걸 듣고 봉사자로 찾아갔지. 그래서 색종인 선생님이 되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친구의 아들인 저를 입양하기로 마음먹은 거고요? 철민이 널 처음 본 순간 내 친구 미정이가 바로 떠올랐어. 정말 많이 닮았더라. 그리고 네가 날 많이 따르고 좋아해주는 모습이 예쁘고 사랑스러워서 자식으로 키우고 싶었어. 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던 거야. 내가 먼저 너를 찾아갔어야 했는데 너가 이렇게 먼저 와줬구나. 드디어 날 찾아주었어. 선생님, 절 사위로 받아주실 수 있겠어요? 가방끈도 짧고 고아인데 받아주실래요? 아들이자 사위로 받아주세요. 그럼 당연하지. 우리 이제 절대로 헤어지지 말자. 앞으로는 널 절대로 버리지 않을 거야. 저와 선생님은 다시 깊은 포옹을 하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러자 영채가 한숨을 푹 쉬며 말문을 열더군요. 이제 그만 좀 껴안아. 내 남편이 첫사랑이랑 자꾸 껴안으니까 질투나잖아. 영채, 네가 질투하니까 더 오래 안고 있어야겠다. 그런데 영채야, 넌 혼자 봉사활동하러 온 이유가 혹시 선생님 영향 때문이니? 엄마는 아빠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고아원에 봉사를 다니셨고 이후에는 후원하신다는 걸 알게 됐어. 그래서 나도 엄마 나이가 되면 똑같이 살아보기로 결심한 거야. 대학 나와서 의사가 되기 전까지는 바빠서 못했는데 나이 먹고 좀 살만해지니까 미뤄왔던 걸 하게 된 거야. 거기서 자기를 만난 거고. 그래, 우리 둘 다 선생님 영향으로 그렇게 된 거네. 선생님을 본받고 똑같이 살다가 인연이 된 거야. 어쩌면 우리 둘은 운명이었나 보다. 운명이고 뭐고 그만 좀 껴안아. 당신 마누라 될 사람은 나라고. 그래, 알았어. 선생님 이제 그만 놓아주세요. 제 마누라가 잔소리를 하네요. 내가 내 새끼를 낳는데 누가 뭐라고 해. 철민이 넌 누가 뭐래도 내 자식이야. 귀한 내 아들이라고. 그래. 엄마 아들이야. 실컷 안아. 됐냐? 그렇게 색종인 선생님을 수십 년 만에 만나게 되었고 그분의 사위이자 아들이 될 수 있었습니다. 저와 아내는 성대한 결혼식을 올리고 장모님 댁으로 들어가 살게 되었어요. 아내는 둘이 살고 싶다고 난리였는데 제가 장모님과 꼭 같이 살고 싶다고 우겨서 겨우 설득해서 처가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엄마, 아침 드세요. 오늘은 아들이 상을 차렸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이 밥을 다 차렸어? 이 엄마가 해줘야 하는데.
그럼 이 엄마가 생선을 발라줄게. 자, 해봐. 엄마, 여보, 둘이 지금 뭐 하는 거야? 신호는 나랑 자기인데 둘이 엄마 아들 놀이하는 것만 봐야겠어? 제발 그만 좀 해. 오글거려서 보기 힘들단 말이야. 영채, 너는 별걸 가지고 다 질투한다. 너 나 아니었으면 철민이 만나지도 못했어. 아니, 어찌되었든 내 신랑이잖아. 그리고 당신도 똑같아. 엄마가 우쭈쭈 하니까 좋아 죽는 표정 좀 짓지 마. 징그럽다고. 저와 장모님이 많이 가깝게 지내다 보니 아내가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선을 지키며 함께 살았습니다. 그렇게 3개월 뒤에 아내가 임신을 했어요. 그때도 저는 장모님과 부둥켜 안고 기뻐했습니다. 엄마, 손주 생겼어요. 엄마한테 손주가 생겼다고요. 너희 나랑 같이 살면서 언제 애기를 만든 거냐, 이 앙큼한 것들. 그래도 손주가 생겼으니 너무 좋다. 그럼 애기 이름을 뭐로 지을까? 우리의 연결고리가 색종이니까 김색종이로 짓는 건 어때요? 그건 너무 이상하다. 그러지 말고 김비행기 어떠냐? 오, 그것도 좋은데요. 둘 다 지금 장난해? 내 새끼 이름을 그렇게 유치하게 지을 생각이야? 애 이름은 내가 지을 거야. 그리고 당신은 나를 안아줘야 하는 상황 아니야? 왜 엄마만 안아주고 난리냐고. 미안 여보. 이리 와봐. 꽉 끌어 안아줄게. 저는 장모님과 아내를 번갈아 안아주었고 그날 아주 행복한 파티를 했답니다. 이듬해 아내가 낳은 딸의 이름은 김우리라고 지었어요. 저와 색종인 선생님이 처음 만난 고아원의 이름이 우리 고아원이었거든요. 아내도 우리라는 이름은 좋다고 해서 그렇게 지었답니다. 지금 저희 3대는 한 집에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좋은 일들만 주렁주렁 열릴 것 같네요. 저의 사연으로 청취자 여러분들이 잠시라도 미소를 지을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두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